다음은 비수치 데이터 표현 방식인 BCD 코드, 그레이 코드, 그리고 문자의 표현 방식, 그리고 에러 감지형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D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이라고 하는데요. 10진수의 각 자릿수를 4비트의 이진수로 직접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진법 연산에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데시멀 심볼 0에서부터 9까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BCD 코드를 보면은 4비트로 표현하는데 0, 1, 2, 3, 4, 5, 6, 7, 8, 9까지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10진수의 0에서 9까지를 바이너리로 직접 코딩한 게 BCD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BCD 코드의 유형에는 8421 BCD, Excessive 3 BCD가 되겠습니다. 8421 BCD는 일반적인 BCD를 얘기하는데요. 각 자리에 가중치, 각 8, 4, 2, 2를 적용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Excess 3 BCD는요, 8421 BCD 코드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든 코드가 됩니다. 임의의 수에 대해서 1의 보수를 취하면 9의 보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 코드는 바이너리 코드 값을 증가시키면 값이 증가할 때마다 비트 값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비트 발생을 최소화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바이너리 코드 값이 변하면은 그때 변할 때마다의 비트의 발생이 한 비트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코드는 0부터 이와 같이 1, 10, 11 이런 식으로 쭉 변하게 됩니다. 이걸 잘 관찰해 보면은 이 변할 때마다 비트 코드의 체인지를 보면은 여기는 0에서 1로 변한 거 이거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1로 변하는 거 하나, 이거 둘. 이와 같이 각각의 스테이트가 변할 때, 즉 값이 변할 때마다 코드의 변화를 체크해 보면은 최고로 많은 것이 3비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0, 1, 1에서 1, 0, 0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는 모든 비트의 비트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비트 체인지가 전부 하나입니다. 즉 최소 하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0, 0, 0, 0, 0, 1, 0, 1, 1, 0, 1, 0 이와 같이 코드를 할당하게 되면은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거 값이 순서적으로 변하겠죠. 값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비트의 변화가 하나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레이 코드의 용도는 로터리 인코더에 사용되는데요. 인코딩 시 그리치 에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모스 회로의 소비 전략 감소가 가능합니다. 시모스 회로에서는 비트 변화 시에만 전력이 소모되는데 코드 값을 어사인할 때, 특히 순차 회로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 값을 어사인할 때 이와 같은 그레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비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는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는데 표준적인 문자 표현 방법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키 코드는 NC에서 제안한 7비트 문자 코드 체계이며 FD 코드는 IBM에서 제안한 8비트 문자 체계입니다. 유니코드는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다국어를 지원할 수 있는 코드 체계가 되겠습니다. 문자는 일반적으로 이진수를 표현해서 이런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해서 영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표현한 표준 코드 체계가 되겠습니다. 7비트이기 때문에 전부가 128 경우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94개는 문자를 표현합니다. 26개의 영문 대문자와 26개의 소문자, 영문 소문자, 그리고 10개의 숫자와 32개의 특수 문자를 사용합니다. 128개의 케이스 중에서 94개는 문자를 표현하고 나머지 34개는 제어형 문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34개의 제어형 문자를 보면은 단말기 제어 및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문자가 있고 화면 표시 및 인쇄볼과 같이 I/O 쪽에 화면이나 프린터 쪽에 사용되는 제어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의 메타데이터로도 이 제어 문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어 문자를 보면은 34개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각각의 경우 이 코드 체계를 보면은 여기가 상위 비트 MSB가 되겠고요. 여기가 LSB가 됩니다.
값을 보면 000000이면 널이고, 그 다음에 000, 001, 000이면은 대리 되겠습니다. 이 각각은 전부 제어 문자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제어 문자에 대한 해석은 다 있습니다. 널,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헤딩, 스타트 오브 텍스트, 엔드 오브 텍스트, 이런 제어 문자들은 단말기나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 체계에 대해서 이러한 이름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은 표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크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딕 코드는 IBM에서 개발한 BCD 확장형 코드가 되겠습니다. 많은 수의 영문자, 특수문자, 그래픽 문자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9비트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IBM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코드입니다. 다국적 언어 문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산업재 표준이 되겠고, ISO 10646으로 정의된 UCS를 말합니다. 여기에 정의된 한글은 11172자가 있습니다. 코드 체계를 식별하기 위해서 코드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 체계는 UTF-8, 1632가 있습니다. UTF-8은 8비트의 가변 길이 코드 체계를 얘기하고 ASCII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UTF-16은 16비트 가변 길이이며 UTF-32는 32비트의 고정 길이 코드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코드의 유형은 조합형, 완성형, 확장 완성형, 유니코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조합형 코드는 한글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표현합니다. 이론적으로 한글 11172자를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완성형 코드는 연속된 2바이트를 사용해서 한글을 표현합니다. EUCKR로 표준화되어 있고 각 바이트는 A1에서부터 F2 사이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두 2350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2바이트 코드 체계로 완성형 코드에 코드를 추가한 코드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코드 페이지 구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에러 감지용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에러 감지용 코드로는 페리티, 책섬, 그 다음에 해밍 코드가 있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에러 감지용으로 사용되고 책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 감지용으로 사용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해밍 코드는 에러 감지하고 일부 코드 정정이 가능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 처리 또는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드 체계가 됩니다. 바이너리 데이터에 한 비트를 추가하여 페리티 비트라는 한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일의 개수가 짝수인지 또는 홀수인지가 되는지를 체크해서 일부러 그 페리티 비트를 활용해서 이 짝수 또는 홀수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분 페리티는 짝수 페리티로 데이터에 포함된 일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설정되는 페리티가 되겠습니다. 오드 페리티는 데이터에 포함된 일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설정된 페리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페리티 비트의 위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는 7비트짜리 코드가 있고 이 코드에 페리티 비트를 제일 상위 비트인 이곳에 추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2분 페리티인 경우, 짝수 페리티인 경우는 이 데이터 값이 짝수가 되도록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의 개수가 2개가 있죠. 짝수이기 때문에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0이 되고요. 이 경우는 이게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짝수가 아닌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데이터의 일의 개수가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드인 경우에는 이게 반대 경우가 되겠죠. 오드인 경우에는 일의 개수가 이 데이터의 일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즉 홀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페리티 값이 1이 되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자체가 데이터 값이 일의 개수가 3으로 홀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페리티 비트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지금 참고로 하는 데이터에서 일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각각의 짝수로 맞춰주든지 아니면 홀수로 맞춰주든지 해야 됩니다. 다음은 책섬입니다.
책섬은 블록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저장 시에 에러를 감지하기 목적으로 계산된 에러 감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책섬 계산 방법은 데이터 블록을 구성하는 바이트들을 순차적으로 다 더합니다. 그리고 캐리를 버린 나머지를 취해서, 즉 모듈 연산을 취해서 그 결과값의 2의 보수값을 체크섬 바이트로 정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계속 블록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 값을 계속 더합니다. 더한 다음에 더한 결과값이 나오고 이 더한 결과값에 투스 컴포넌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더한 결과값에 사실은 이 더한 값이 a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가 책섬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데이터에다가 책섬 코드를 얘를 추가해서 보냅니다. 받은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걸 다 더합니다. 이거 다 더하고 마지막에 얘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 더한 결과값이 a이고 마지막에 책섬 바이트가 이거이기 때문에 전체를 더하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0이 나와야 되고 데이터가 여기 중간에다 하나가 변형이 되든지 책섬이 잘못되든지 하는 경우에는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신 측에서는 책섬까지 다 더한 모든 값이 0이면은 정상적으로 수신한 거고 0이 아니면은 수신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에러 감지 방법은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신한 데이터 블럭이나 읽어온 데이터 블럭을 구성하는 바이트들과 책섬 바이트를 모두 다 더합니다. 결과값이 0이면은 오류 발생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송 과정에 에러가 없음을 의미하고 0이 아니면은 오류가 어느 곳인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밍 코드는 앞에서 설명한 페리티나 책섬과 달리 에러를 감지하는 기능 플러스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가 해밍 코드가 되겠습니다. 송신 측에서는 특정 비트 위치에 짝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고 수신 측에서는 페리티 비트를 검사한 후에 에러 발생 시 일부를 수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가 8비트인 경우 해밍 코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우 해밍 비트 수는 4가 됩니다. 4가. 따라서 원래 데이터 8비트에다가 4비트를 더한 12비트를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이 해밍 비트인 4개의 비트의 위치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비트에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D0부터 D7까지 모두 8bit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밍 비트는 P1, P2, P4, P8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에 각각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보내야 할 데이터는 이와 같이 12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밍 코드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비트가 8에서 256비트까지 변한다고 했을 때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빗 에러를 커렉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크 비트가 4빛이 필요합니다. 즉 8빛에다가 4빛을 보내서 추가한 12비트를 보내야지만 한 빛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16빛인 경우에는 5, 그 다음에 32에서는 6, 그 다음에 256비트인 경우에는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싱글빗 에러를 디텍션해서 그 값을 수정하는 오버헤드는 8빛인 경우에는 50%나 됩니다. 즉 8빛 데이터를 보내는데 하나의 에러를 디텍션해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4비트를 추가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오버헤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50%나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256비트를 보낼 때는 3%밖에 안 됩니다. 이걸 보면은 실제로 이 해밍 코드는 단순한 원바이트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는 블록 데이터 전송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컬럼은 싱글 에러 커렉션, 즉 한 비트에 에러가 났을 때 그 비트를 파악해서 내가 에러를 수정할 수가 있지만은 두 비트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디텍트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비트 에러는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두 비트인 경우는 디텍트만 하고 수정이 불가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경우에 추가되어야 되는 비트 수는 8비트일 경우에 데이터 비트가 8비트일 경우에는 5비트, 그 다음에 256일 경우에는 10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 부담은 8비트인 경우에는 62%인데 256은 3%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밍 코드는 뭐 싱글빗 에러를 갖다가 커렉션하든 수정할 수 있든 아니면은 싱글빗 에러를 수정하고 더블 에러를 디텍션만 하는 목적이든 이 오버헤드가 데이터 비트 수가 작을수록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는 블록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